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10분 만에 읽는 법입니다. 혹시 좋은 기업을 찾았는데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서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치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헷갈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재무제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꼭 봐야 할 항목들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지, 수익은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금은 남아있는지 이 모든 정보를 10분 안에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공률은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3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꼭 봐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 구조를 단 5분 안에 파악하는 법이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로 수익성 확인하기입니다. 이것만 알면 기업이 정말 돈을 버는 곳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놓치는 부분인데 이 표가 기업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이걸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어떤 회사가 특정 시점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재산 목록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은행에 갈 때 본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회사도 투자자들한테 자신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그럼 이 재무상태표에서 투자자가 꼭 봐야 할 항목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유동자산입니다. 이건 앞으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제조회사가 창고에 완성된 상품을 1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면 이건 팔면 현금이 되니까 유동자산이죠. 현금, 은행 예금, 외상으로 팔은 물품값 같은 게 여기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현금 5천만 원, 은행 계좌 3억 원, 외상 채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유동자산은 총 5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많다면 회사가 단기적으로 급할 때 현금을 쓸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직원 급여도 제때 주고 원자재 구매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유동자산이 적으면 언제든 자금난에 빠질 수 있으니까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동자산, 즉 장기자산이에요. 공장 건물, 기계, 자동차,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게 여기 포함돼요. 이런 건 금방 현금으로 못 바꾸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50억 원짜리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자산이지만 내일 팔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기반이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유동자산이 많다는 건 그 회사가 미래를 위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세 번째, 부채입니다. 이건 남이 빌려준 돈, 즉 갚아야 할 의무죠. 여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 부동부채는 1년 이상 걸려서 갚을 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은행에서 5억 원을 1년 내에 갚기로 약속했다면 이건 유동부채예요. 또 직원들이 받아야 할 보너스가 3개월 뒤에 나간다면 이것도 유동부채입니다. 반면에 1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해서 모은 30억 원이라면 그건 비유동부채예요. 장기적으로 갚으면 되니까요. 부채가 많다는 건 회사가 빚이 많다는 뜻인데 이게 과도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본은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주인이 진짜 갖고 있는 재산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됩니다. 만약 어떤 가게가 자산 2억 원, 부채 1억 2천만 원이면 주인이 진짜 갖고 있는 돈은 8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회사가 자산 500억 원, 부채 300억 원이라면 자본은 2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현재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예요. 만약 이 비율이 200% 이상이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2배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유동자산 10억 원, 유동부채 4억 원이면 현재 비율은 250%가 되죠. 이건 좋은 신호예요. 반대로 100% 미만이면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자본금은 처음에 투자한 돈이고 이익잉여금은 그동안 벌어서 쌓아둔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처음에 자본금 2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난 10년간 벌어서 이익잉여금이 80억 원이 됐다면 이건 그 회사가 정말 잘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건 그 회사가 오래되면서 계속 돈을 벌었다는 뜻이니까 그 회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를 읽으면 그 회사가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지,
단기적으로 현금이 충분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초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적인 모습일 뿐,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에 배울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재무제표는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통신표예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얼마나 잘 장사를 했는지, 즉 수익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는 정말 간단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된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단계별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팔아서 번 돈의 총액이에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제품을 1,000억 원어치 팔았다면 매출액은 1,000억 원인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매출원가입니다. 이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자재비, 직원급여, 공장 임차료 같은 직접 비용들이에요. 만약 1,000억 원을 팔기 위해 400억 원이 들었다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바로 매출총이익이 되는데, 이 경우 6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좋은지 나쁜지는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할 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산업의 경쟁사가 매출총이익률 55%인데 우리 회사가 60%라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총이익에서 다시 빼야 할 게 있어요. 영업비용입니다. 이건 제품을 파는 과정에서 드는 광고비, 유통비, 영업사원급여, 사무실 관리비 같은 것들이죠. 이것도 600억 원 중에 150억 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매출총익 600억에서 영업비용 150억을 빼면 영업이익이 450억 원이 됩니다. 이 영업이익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본업으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오른다거나 투자로 돈을 벌었다거나 하는 부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진정으로 회사가 사업을 통해 만들어낸 가치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가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진정한 경쟁력을 보여주거든요.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되는데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 예시라면 450억을 1,000억으로 나누면 45%라는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이게 높을수록 회사가 본업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5년 전에는 40%였는데 지금 45%라면 회사가 점점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영업이익 아래에는 영업의 손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본업과 무관한 돈의 출입, 예를 들어 금리, 수익이나 투자 수익 같은 걸 말합니다. 혹은 장비를 팔아서 버는 수익이라든지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을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순이익은 모든 비용과 세금을 다 뺀 후에 회사에 남는 최종 이익이에요.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나 회사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이 순이익입니다. 같은 매출액을 올리더라도 회사마다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A 회사는 매출 1,000억의 순이익이 300억이지만 B 회사는 같은 매출의 순이익이 50억일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영업의 손익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만약 B 회사의 순이익이 낮다면 그 원인이 높은 비용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손실 때문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손익계산서로 회사의 수익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감이 생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디까지나 일정 기간의 장부상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남아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매출을 외상으로 팔면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인정되지만 실제 돈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로 수익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현금 흐름표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많다고 해서 회사가 건강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가 올해 매출 100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표를 보니 실제로 회사 계좌에 들어온 현금은 3억 원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현금 흐름이 1억 원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외상 매출도 매출로 인식하지만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들어온 돈만 세니까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유통업체에 상품을 팔 때 보통 외상으로 팔고 30일 뒤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팔았지만 현금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재고도 많이 늘었어요. 새로 개발한 상품 재고가 50억 원어치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자산이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더 문제는 새 기계도 샀다는 거예요.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가 장비 30억 원을 구입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현금은 구입할 때 한 번에 나가갑니다. 그 외에도 직원 월급 10억 원, 재료비 25억 원, 유통비 8억 원 등이 나갑니다. 이미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비용도 미리 3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수익성은 좋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회사가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만약 내일 갑자기 거래처 20%가 파산해서 외상값 15억 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은행에서 3억 원짜리 단기 대출금이 만기가 되어서 내일까지 즉시 갚아야 하는데 현금이 3억 원밖에 없으면요? 아무리 수익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회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동성 위기라고 부르며 이것이 기업 부도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수익성은 있었지만 현금 관리에 실패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익은 의견이지만 현금은 사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금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사업을 통해 얼마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봅니다. 매출에서 받은 현금, 빠져나간 비용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설비 구입, 주식 매입, 회사 인수 같은 장기 자산에 쓴 돈입니다. 셋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은행 차입금, 이자 지급, 주식 발행, 배당금 지급처럼 자금 조달과 상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게 양수여야 회사가 사업 자체로 현금을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음수라면 아무리 손익계산서상 수익이 크더라도 내부 사업만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입금이나 주식 발행으로만 유지되는 회사라는 뜻이죠. 이런 회사는 언제 현금이 고갈될지 모릅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를 볼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순이익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만약 순이익은 10억 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억 원이라면 이익의 80%가 아직 현금으로 변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외상 증가나 재고 증가 같은 신호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현금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회사를 찾을 때는 손익계산서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표의 현금 창출 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 다 건강해야 진정으로 튼튼한 회사입니다. 수익만 좋고 현금이 없는 회사는 화려한 종이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무제표 10분 만에 읽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인 유동비율을 봅니다. 예를 들어 유동비율이 200%라면 단기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총자산 대비 부채 규모를 통해 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단순한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이어도 순이익이 1억 원인 회사와 10억 원인 회사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고 이익을 계상해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은 망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읽을 줄 알면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가 보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을 분석하는 투자자의 필수 교양입니다.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 반복해서 보면서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에서 숨겨진 함정을 찾는 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투자 결정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